잠시 핸드폰을 내려두고 부처님 말씀으로 마음의 평화와 위로로 채워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말은 나이를 먹을수록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거워집니다. 같은 말이라도 젊은 사람이 하면 조언이 되고 나이 든 사람이 하면 간섭이 되기 쉽습니다. 같은 관심이라도 예전에는 따뜻함으로 받아들여지던 말이 어느 순간부터는 부담이 되고 거리감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은 힘이 되고 동시에 위험이 됩니다. 젊을 때 우리는 말을 통해 세상과 부딪혔습니다. 내 생각을 드러내고 내 입장을 설명하며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말은 나를 증명하는 도구였고 침묵은 뒤처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말하려 했고 더 분명하게 주장하려 애썼습니다. 그 시기에는 그것이 성장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상황은 달라집니다. 경험이 쌓이고 관계가 복잡해지고 말 한마디가 남기는 흔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을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남아 상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뜻으로 던진 말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도와주려 했던 말이 상대를 움츠러들게 하는 순간도 겪습니다.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말은 언제나 의도대로 도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이가 들수록 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나빠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길수록 말은 단정해집니다. 나는 이미 겪어봤고 나는 이미 알고 있다는 마음이 말끝에 묻어납니다. 그 확신은 나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말은 관계를 잇는 다리가 아니라 선을 넘는 발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말을 줄이는 용기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는 인내가 아니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가려낼 수 있는 분별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가 가까워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줄어들 때 오히려 사람들은 숨을 쉽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설득당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선을 지킨다는 것은 무례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차가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선을 지킨다는 것은 상대의 삶에 들어가기 전 잠시 멈춰 서는 태도입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지, 이 말이 나를 위한 것인지, 상대를 위한 것인지, 이 말이 관계를 살리는지 아니면 내 마음만 시원하게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입니다. 이 멈춤이 있을 때 말은 비로소 힘을 잃지 않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올바른 말에 대해 이야기하시며 진실한 말일지라도 때와 자리가 맞지 않으면 침묵이 더 낫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말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의 태도를 말합니다. 진짜 어른은 말을 적게 해서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될 순간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이 이야기는 입을 닫으라는 훈계가 아닙니다. 이미 말 때문에 상처를 주어 본 적이 있고 말 때문에 관계가 어긋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조용한 정리입니다. 만약 지금의 당신이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소극적이 되어서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왜 말이 많아지는지, 어디서부터 선이 무너지는지, 그리고 왜 진짜 어른일수록 말보다 침묵과 거리를 선택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말을 줄이고 선을 지킨다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가져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말이 많아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침묵보다 말을 더 쉽게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마음의 습관에 가깝습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많은 장면을 겪고 많은 결론을 갖게 됩니다. 무엇이 옳았고 무엇이 틀렸는지에 대한 나름의 답이 쌓입니다. 이 축적된 답들은 어느 순간부터 밖으로 나오고 싶어 합니다. 말의 형태로, 조언의 모습으로, 혹은 확신에 찬 단정으로 드러납니다. 젊을 때는 말을 통해 배우는 시기였습니다.
질문하고 부딪히고 틀리면서 말은 점점 다듬어졌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상황이 바뀝니다. 더 이상 질문하는 쪽이 아니라 대답하는 쪽에 서게 됩니다. 누군가의 고민을 들으면 이미 비슷한 장면을 겪어봤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기다리기보다 말하고 싶어지고 들어주기보다 알려주고 싶어집니다. 이때 말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 말들이 언제나 상대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나 자신을 향한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을 정당화하고 싶고 내가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말에 섞입니다. 그래서 말은 점점 설명이 되고 설명은 어느새 설득이 됩니다. 상대의 상황을 충분히 알기도 전에 결론이 앞서 나갑니다. 이 순간부터 말은 대화가 아니라 방향 지시가 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중심에 서게 됩니다. 대화의 중심, 판단의 중심, 기준의 중심에 자신을 놓습니다. 경험이 많다는 사실은 분명 자산이지만 그것이 기준이 되는 순간 관계는 기울어집니다. 상대는 자신의 이야기를 끝내기도 전에 이미 결론이 내려졌다고 느끼고 말할 자리를 잃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상대는 조용해지고 그 침묵은 공감이 아니라 거리로 바뀝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말은 나쁜 뜻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도와주고 싶고 아껴주고 싶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말은 마음과 다르게 도착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는 커집니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온도는 전혀 달라집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의 말은 선택이 아니라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말의 업을 경계하셨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말이란 단지 진실한 말이 아니라 상대의 자리와 때를 살핀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가르침은 더 중요해집니다.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수록 말하지 않을 줄 아는 지혜가 함께 자라야 합니다. 진짜 어른은 말이 적어서 존중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 여백을 남기기 때문에 신뢰를 얻습니다. 그 여백 속에서 상대는 숨을 쉽니다. 판단받지 않아도 되고 교정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생깁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관계는 빈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말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느낀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신호입니다. 아직 관계를 놓지 않았고 아직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싶다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말을 끊는 것이 아니라 말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모든 말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가 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언제 말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나를 지우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이 첫 번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선을 지킬 준비가 시작됩니다. 선을 넘는 말은 대개 악의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심과 호의,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해봐서 안다는 말에 익숙해집니다. 이 말은 경험의 요약이자 동시에 타인의 삶을 단축시키는 위험한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 전에 결론이 떠오르고 그 결론을 말로 건네는 순간 선은 조용히 넘어집니다. 조언과 간섭의 차이는 말의 길이가 아니라 말이 놓이는 자리에서 갈립니다. 조언은 상대의 요청에서 시작되고 간섭은 나의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묻지 않았는데도 답을 내놓고 도움을 청하지 않았는데도 해결책을 제시할 때 말은 이미 상대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때부터 말은 배려가 아니라 침범이 됩니다. 의도가 선하더라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선을 넘는 말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보다 내가 아는 것을 앞세운다는 점입니다. 상대의 현재 조건, 감정의 속도, 준비 상태를 살피기보다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그 나이에 그랬다는 말은 쉽게 공감을 부르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비교의 문을 엽니다. 비교는 설명처럼 보이지만 압박이 되고 압박은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마음이 닫힌 자리에는 어떤 좋은 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위험은 말이 확정의 형태를 띨 때입니다. 그건 틀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결국 이렇게 된다는 말들은 상대의 가능성을 미리 접어버립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이런 확정은 더 단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삶은 예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같은 선택이 다른 결과로 이어지는 수많은 경우를 우리는 이미 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확정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조급함입니다. 선을 지킨다는 것은 상대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말로 길을 열어주되 걷는 것은 상대에게 맡기는 태도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봤다는 공유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지시는 선을 넘습니다. 전자는 이야기를 넓히고 후자는 이야기를 닫습니다. 진짜 어른은 이 차이를 분명히 압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자비를 말할 때 타인의 고통을 없애주려는 성급함을 경계하셨습니다. 고통을 없애겠다는 욕망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빨리 낫게 하려는 말, 빨리 바르게 만들려는 말은 관계를 서두르게 합니다. 서두른 관계는 쉽게 삐걱거립니다. 선을 지키는 말은 속도를 늦춥니다. 늦춘 자리에서 신뢰가 생깁니다. 선을 넘는 말은 관계의 기억으로 남습니다. 당장은 웃으며 넘겼을지라도 마음 한켠에는 저 사람 앞에서는 말하지 말아야지라는 작은 결심이 쌓입니다. 이 결심이 반복되면 대화는 표면만 남고 깊이는 사라집니다. 반대로 선을 지킨 말은 기억으로 남지 않습니다. 대신 편안함으로 남습니다. 그 편안함이 관계를 오래갑니다. 말을 줄이고 선을 지킨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관심입니다. 상대의 삶을 대신 살지 않겠다는 존중, 상대의 시간을 빼앗지 않겠다는 배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배려는 말의 수가 아니라 말 사이의 거리로 드러납니다. 그 거리를 지킬 줄 알 때 말은 다시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말은 관계를 망치지 않고 관계를 살립니다. 말이 관계를 망치는 순간은 대개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말이 마음을 대신하려 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 마음을 전했다고 믿습니다. 충분히 설명했고 이유도 말했고 진심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계는 이상하게 멀어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은 전달되지 않았고 말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점점 정교해집니다. 표현은 부드러워지고 논리는 단단해지며 경험이라는 근거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더 조심해서 말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상대의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말이 조심스러워질수록 오히려 숨이 막히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유는 말 속에 이미 결론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말, 답이 정해진 말은 아무리 정중해도 상대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통보에 가깝습니다. 특히 관계를 망치는 말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설명하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왜 그 선택이 위험한지, 왜 다른 길이 나은지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친절하다고 느끼지만 듣는 사람은 점점 작아집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의 판단 능력은 존중받지 못하고 결국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위치로 밀려납니다. 이때 관계는 조용히 금이 갑니다. 또 하나는 감정을 정리해 주려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속상해할 일은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다들 그렇게 산다 같은 말들은 위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정을 축소합니다. 상대는 위로받기보다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말이 감정을 덮어버리는 순간 관계는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 됩니다. 이후로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마음을 꺼내지 않게 됩니다. 석가모니께서는 고통을 없애려 하기보다 고통이 있는 자리에 함께 머무는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말은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습니다. 대신 문제 옆에 잠시 서 있습니다. 말로 앞서 나가지 않고 감정의 속도를 맞춥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해답이 아니라 여백입니다. 여백이 있을 때 상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스스로 길을 찾습니다. 말이 관계를 망치는 또 다른 순간은 말이 자기 방어가 될 때입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오해받기 싫어서 미리 설명하고 미리 차단합니다. 이건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같은 표현은 마음의 문을 닫는 신호입니다. 상대는 이미 공격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때 말은 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고 벽이 됩니다. 진짜 어른은 이 지점을 압니다. 그래서 말로 관계를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말이 관계를 살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모든 진심이 말로 전달될 수 없고 모든 오해가 말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하지 않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사람의 말은 짧습니다. 하지만 그 짧음 안에는 계산이 아니라 배려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이 필요한지, 이 말이 상대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그 한 번의 멈춤이 관계를 살립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관계는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해집니다. 말은 도구일 뿐입니다. 관계의 주인은 말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는 순간 말은 아무리 옳아도 관계를 해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관계를 이기기 위한 말은 결국 관계를 잃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침묵을 택하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먼저 두는 선택입니다. 침묵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무관심해 보이고 의견을 내지 않으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을 불편해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른이 선택하는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된 태도입니다. 말할 수 있음에도 말하지 않는 결정. 그 결정에는 분별과 책임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진짜 어른은 침묵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므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말을 포기한 상태가 아니라 말을 미루는 능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꼭 필요하지 않은 말, 관계를 앞서 흔들 가능성이 있는 말, 상대의 감정을 눌러버릴 수 있는 말을 잠시 내려놓는 일입니다. 이 미룸은 소극성이 아니라 결과를 고려하는 적극적인 판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묵의 가치는 더 커집니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의 말은 시도로 받아들여지지만 연륜이 쌓인 사람의 말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어른은 자신의 말이 기준이 되는 순간을 경계합니다. 기준은 사람을 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판단을 낳고 판단은 거리를 만듭니다. 침묵은 이 흐름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은 상대의 시간을 존중합니다. 말을 던지지 않는 대신 상대가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남깁니다. 이 공간에서 상대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정리하며 스스로 결론에 이릅니다. 이 과정은 느리지만 단단합니다. 누군가의 삶에 가장 오래 남는 변화는 강요된 말이 아니라 스스로 발견한 깨달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깨달음을 전할 때조차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듣는 이의 준비가 갖춰질 때까지 기다렸고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태도는 침묵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침묵은 무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고 있음에도 기다릴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진짜 어른의 침묵은 그래서 무겁고 그래서 신뢰를 만듭니다. 또한 침묵은 관계의 안전장치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말은 가장 먼저 사고를 냅니다. 순간의 말 한마디가 오랜 관계를 흔들기도 합니다. 이때 침묵은 관계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됩니다.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처를 미루고 감정이 가라앉을 시간을 벌어줍니다.
이 시간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지를 남깁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혼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말로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정감은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말로 채우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사람을 한결 느긋하게 만듭니다. 물론 모든 침묵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말까지 삼키는 침묵은 관계를 얼어붙게 합니다. 진짜 어른의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구분입니다. 지금 말해야 할 것과 지금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을 가르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경험에서만 생깁니다. 수많은 말의 결과를 겪어본 사람만이 침묵의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진짜 어른은 말하지 않는 순간에도 책임을 집니다. 침묵이 낳을 결과까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임감이 없는 침묵은 무책임이 되지만 책임을 동반한 침묵은 품격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들었다면 그것은 목소리가 작아진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말을 줄인 자리에 남는 것은 공허가 아닙니다. 신뢰, 여유, 그리고 안전한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진짜 어른은 이 배려를 침묵으로 실천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침묵과 함께 반드시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요소, 바로 선을 지킨다는 것의 진짜 의미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을 지킨다는 말은 종종 차갑게 들립니다. 선을 긋는다, 거리를 둔다는 표현 때문에 사람을 밀어내는 태도처럼 오해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어른이 말하는 선은 차단의 선이 아닙니다. 그 선은 관계를 끊기 위해 긋는 선이 아니라 관계가 오래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경계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선을 지키는 대신 사람을 잃게 됩니다. 젊을 때의 관계는 경계가 흐릿해도 버틸 수 있습니다. 서로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도 회복할 시간이 있고 상처가 나도 다시 붙을 체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회복력은 줄어듭니다. 한 번의 상처가 오래 남고 작은 오해가 쉽게 멀어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선은 더 중요해집니다. 이것은 조심스러움이 아니라 관계를 아끼는 방식입니다. 선을 넘는 순간은 대부분 아주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상대의 하루에 대해 묻다가 조언으로 넘어가고 걱정에서 판단으로 옮겨가며 관심에서 간섭으로 흐릅니다. 말하는 사람은 선을 넘었다는 자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서는 경보가 울립니다. 이 선을 넘기면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겠다는 느낌입니다. 이 감각이 반복되면 관계는 자연히 거리를 만듭니다. 진짜 어른은 이 경보를 존중합니다. 상대의 반응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순간 말의 속도를 늦추고 거리를 조정합니다. 더 말하지 않고 더 묻지 않으며 더 파고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을 지킨다는 태도입니다. 상대가 허락한 만큼만 들어가고 허락하지 않은 영역은 건드리지 않는 것. 이 절제가 관계를 살립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집착이 괴로움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선을 넘는 것은 사실 관계를 붙들고 싶은 집착일 수 있습니다. 더 가까워지고 싶고, 더 영향력을 갖고 싶고, 더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말과 행동을 밀어냅니다. 그러나 집착은 관계를 깊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막히게 합니다. 선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의 삶을 대신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조언하지 않는 것이 무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곁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존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이 태도는 냉정함이 아니라 상대를 한 사람의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선을 지키면 관계는 느리게 움직입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이어지고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 느림 속에서 관계는 오히려 깊어집니다. 억지로 붙들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은 더 진해집니다. 진짜 어른의 관계는 밀도가 높지 소음이 크지 않습니다. 또한 선을 지키는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관계에 깊이 개입하려 하면 마음은 쉽게 소진됩니다. 타인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해결하지 못한 책임감에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선은 이 소진을 막아주는 울타리입니다. 어디까지가 내 몫이고 어디서부터는 상대의 삶인지 구분해 줍니다. 이 구분이 있을 때 마음은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선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존중의 다른 이름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관계를 존중하며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존중은 말보다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말하지 않음, 묻지 않음, 개입하지 않음이라는 선택으로 표현됩니다. 이 선택이 쌓일수록 사람들은 당신 곁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말을 줄이고 선을 지킨다는 것은 관계에서 물러나는 일이 아닙니다. 관계를 오래 가져가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말과 선을 조절하며 살아갈 때 결국 무엇이 남는지, 그리고 왜 이런 삶이 더 자유롭고 품격 있게 느껴지는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을 줄이고 선을 지키며 살아가기 시작하면 삶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란스러운 오해, 불필요한 감정 소모, 말 한마디 때문에 생겨나는 긴 여운들입니다. 예전에는 왜 그렇게까지 피곤했는지조차 몰랐던 관계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조용해집니다.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갈등이 머무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말로 키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남는 것은 편안함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누군가 앞에서 늘 조심스럽게 입장을 정리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이 편안함은 침묵에서 나옵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불필요한 말이 빠져나간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숨 쉴 공간이 생기고 사람들은 그 공간에서 안정을 느낍니다. 그 다음으로 남는 것은 신뢰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마음을 쉽게 맡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판단받지 않을 것 같고 쉽게 결론 내려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말이 적다는 것은 비밀을 지킬 수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선을 넘지 않는 태도는 상대에게 안전하다는 감각을 줍니다. 이 안전함이 쌓일수록 관계는 깊어집니다. 말을 줄이면 관계의 중심이 바뀝니다.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많이 아는지가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더 오래 곁에 있을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설득력이 아니라 지속력입니다. 오래 이어지는 관계는 대부분 말이 적고 선이 분명합니다. 이 관계들은 자주 흔들리지 않고 큰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게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 남는 것은 자유입니다. 말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자유, 남의 인생을 대신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약속에 묶습니다. 조언을 했다는 이유로, 간섭을 했다는 이유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마음속에 쌓아둡니다. 그러나 선을 지키며 말하면 그 짐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각자의 삶은 각자가 감당하게 되고 나는 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집착에서 벗어날수록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말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말해야 한다는 생각, 내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수록 삶은 단순해집니다. 침묵은 비움이고 비움은 곧 자유로 이어집니다. 이 자유는 고립이 아니라 평온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혼자여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말을 줄이고 선을 지킨 삶은 겉으로 보기에 조용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에 띄지 않고 평가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삶에는 소음 대신 깊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 앞에서 굳이 자신을 꾸미지 않아도 되고 방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진짜 어른이 주는 영향력입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느껴지는 무게,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신뢰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품격입니다. 품격은 말솜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침묵할 줄 아는지, 어디까지 물러설 수 있는지에서 만들어집니다. 말을 줄이고 선을 지킨 사람은 관계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대신 관계를 존중합니다.
이 존중이 쌓여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른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고 모든 상황에 의견을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고 선을 지키는 삶은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남은 시간을 더 자유롭고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이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답해주세요.